페이지 77페이지 보면 보충 자료에 오른쪽에 기출 팁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 요거 별표 하나 주세요. 상대성 이론은 원래 아인슈타인이 발표를 한 후에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후에 증거를 못 찾으니까 이게 공상과학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증거를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현대사회에 와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맞나? 맞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전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쪽부터. 문제를 풀려면 이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배우는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그렇죠? 일반 상대성도 있고 특수상대성이 있는데 이 특수상대성이라는 단어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관성 좌표계여야 된다고 했어요. 관성 좌표계. 물체는 반드시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 운동해야 됩니다.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적용되지 않아요.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할 때에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주선이라든가 기차가 막 움직일 때 그 녀석은 항상 언제나 등속 직선 운동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때는 관성 좌표계여야 하는구나. 이런 단어들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이해, 단어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해볼게요. 특수상대성 이론. 전 시간에 이것도 역시 배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할 때 가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가정. 이 가정은 두 가지. 가정 두 가지. 1번. 첫 번째 가정은 얘네 책에 나오는 단어처럼 상대성 원리라고 씁니다. 상대성 원리. 이걸 쭉 펼쳐놓고 쓰면 상대성 이론에 필요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대성 원리가 뭐라고?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이런 단어를 해석합니다. 관성좌표계에서라는 단어가 뭐야? 물체가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라는 뜻입니다.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물체의 물리 법칙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죠? 이 단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관성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정지할 때 공식과 운동할 때 공식은 같아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단어 하나 됐고요. 두 번째. 두 가지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 쓸 수 있어야 되죠. 얘가 광속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광속불변,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줘서 광속은 불변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광속은 불변 원리예요. 이건 뭐야? 가정이죠, 가정. 그치? 아직 일어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광속은 항상 변함이 없다. 빛의 속력은 언제나 항상 어떤 경우에나 항상 일정해야 한다. 빛보다 빠른 경우는 없다라는 가정하에 상대성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가장 두 가지.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광속불변.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상대성 원리. 이게 가정이에요.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고요.
가정 두 가지. 두 번째,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을 할 때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현상은 뭐가 있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뭐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중요하죠. 가정은 그냥 살짝 외워주는 기본 케이스고요. 우리는 이 현상을 갖고 노는 게 문제예요. 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 세 가지. 그 중에 두 가지는 배웠어요. 1번.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은 첫 번째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됐죠? 상대성 원리라는 단어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단어는 완전 다른 단어예요. 상대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비슷하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는 그냥 가정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진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얘 뭐라고?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이 뭐야? 동일한 사건이죠. 동일한 사건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일어난 사건은 똑같은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시험 문제에 다르게 얘기함이라는 워딩이 시험 문제 용어는 아니겠죠. 이건 내 용어거든요. 그죠? 시험 문제 막 읽는데 다르게 얘기함 이렇게 써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찰자에 따라서 서로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느낌을 갖고 계시면 돼요. 아, 동시성의 상대성. 사건은 똑같은데 이거 서로 다른 얘기를 해. 그럼 다른 얘기를 할 때 서로 틀린 답이니? 그렇진 않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도 아, 인정. 이게 상대성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현상이고요. 우리 이거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도 많이 봐요. 그죠? 영화를 볼 때 재미없는 걸 보면 시간이 되게 길어 보이고 재밌는 걸 보면 되게 짧아 보이죠. 그런 느낌들은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먼 길을 여행 가는데 자고 일어나면 금방 도착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전 시간에 했거든요. 시간지연 여기까지 있습니다. 시간지연. 예전 단어는 시간 팽창이에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자, 무슨 뜻이야? 시간지연.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지구에 정지하고 있는 사람과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사람의 시간을 재면 얘는 50년 걸렸는데 얘는 5분 걸렸다고 전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죠? 정지한 애가 누구야? 얘가 정지하고 있는 거지. 지구에.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주선에. 됐나요? 상대성으로는 항상 누가 누구한테 물어봤니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온 사람을 보면 야, 네 시계가 엄청나게 느리게 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온 사람을 보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50년이 지났는데 우주선을 타고 온 사람은 5분밖에 안 지났죠. 그걸 시계가 누가 느리게 간 거라고? 우주선을 타고 온 애가 야, 네가 시간이 느리게 간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시간이 뚝뚝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으니까. 됐나요? 그걸 한국말로 쓰면 시험 문장이 돼요. 다시요.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본 우주선에 있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누가 누구를 보면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정지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됐나요?
그럼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이 움직이는 애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됐니? 누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정지한 관찰자가 움직이는 관찰자를 보면 이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 정지한 애가 50년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애는 5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다시 그래서 이거 그래서 써주는 거거든요. 요걸 그냥 예로 하나 들어보세요. 정지한 애는 50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움직이는 애는 5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치? 됐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진행시킨다고 그랬죠. 얘도 이렇게 진행을 시켜보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동일한 사건 맞죠? 출발에서 도착까지 동일한 시간이에요. 동일한 사건이 진행된 거 맞지? 우주선이 갔다 왔으니까 나 갔다 왔어? 나 갔다 오는 거 나도 봤어. 동일한 사건이 진행돼서 동시성의 상대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얘 지구에 있었던 애는 뭐라고 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도착까지 총 5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되니? 그럼 우주선을 타고 온 애는 뭐라고 한다고? 아, 출발해서 도착까지 5분밖에 안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지?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간이 누가 지었는 거예요? 얘는 1초, 2초, 3초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얘는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얘의 1분은 매우 작죠. 얘 1분은 이만큼이지. 이만큼이 1분에 해당돼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분에 해당되는 거 맞지? 그럼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간 거라고? 5분의 시계가 얘는 50년 가는 동안 얘는 5분밖에 안 갔으니까 시계가 졸라 천천히 가야 되지 않겠니?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 녀석의 시간이 지연된 거라고. 됐니? 자, 그럼 크기를 비교해보자. 크기. 이 단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용은 이거예요. 얘가 느리게 가는 거 맞아. 그럼 시간은 누가 크니? 크기를 물어봐서 부등호로 나타내면 50년이 큰 값이야? 5분이 큰 값이야? 50년이 큰 값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부등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시간은 크다, 빠르게 갔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작다, 느리게 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한국말로 빠르게, 느리게라는 시험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누가 크니 부등호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와 크기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요. 느리게야 빠르게가 이런 워딩, 지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주선에서 지구에 있는 애를 보면 어떻게 돼? 우주선에 타고 있는 애는 5분 만에 왔는데 저 새끼는 50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야, 네 시계는 왜 그렇게 빨리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달라요. 동시에 둘이 서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문제는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지구에 있는 애가 우주선 타고 오는 애를 보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네 시계 느리게 갔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우주선을 타고 온 애가 지구에 있는 애를 보면 야, 네 시계가 졸라 빠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답을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된다. 정리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 잘 봐.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주선 여기다 써볼까? 왜 지구 이렇게 써볼게요. 지구에 있는 애는 정지하고 있고요. 우주선을 타고 간 애는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이는 애는 등속 운동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됐지? 만약에 지구에 있는 애가 우주선을 보면 이렇게 되죠. 지구에 있는 애가 우주선을 보면 얘 50년 걸렸고요.
반대로 써야 되죠. 위아래가 반대죠. 얘는 5분 걸렸고 얘는 50년이 걸렸으니까 자, 지구에 있는 애가 우주선에 있는 애한테 뭐라 그래? 야, 네 시계가 빠르게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시계가 빠르게 간 거야. 그래서 우주선에 있는 애를 보면 얘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우주선에 있는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거예요. 요걸 뒤집어서 쓴 거죠. 우주선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문제용으로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구에 있는 애가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에 있는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죠. 얘 5분 걸렸고 얘는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시간 지연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반대로 우주선에 있는 애가 지구에 있는 애를 보면 어떻게 보이요? 어떻게 보이겠어? 지구에 있는 시간이 이 녀석의 시간이 빠르게 간 것처럼 보이죠. 그치? 누가 누구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한다. 그게 상대성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받는지를 잘 봐야 돼. 고등어 칠 수 있겠어요? 우주선 시간은 5분, 지구의 시간은 50년. 부등호 어떻게 친다고? 부등호는 항상 지구에 있는 시간 쪽으로 부등호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크기는 지구에 있는 시간이 훨씬 커요. 크기는 커요? 빠르게 가요? 크기가 작아요? 느리게 가요? 괜히 이렇게 정리해놓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나중에 니네 나름대로 정리해놓은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니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어요? 봤어? 꽤 오래된 영화여서 많이 잊어버렸겠죠? 그리고 한 3시간이 좀 넘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길기도 해요. 거기에 진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장면이 우주선에 이렇게 여기에 사람이 3명이 있었어. 3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이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여기서 무슨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되돌아와.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와야 되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면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흘러간다면 별일 아무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야, 오늘 갔다 와. 나 밥 먹고 있을게.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 둘이 여기를 갔다 오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요 사람, 남은 사람이 냉동 창고에 들어가요. 그래서 몸을 냉동시킨다고. 시간을 흐르지 않게. 야, 얘가 여기 쑥 갔다 쭉 오는데 여기 가서 뭐 이게 뚝딱뚝딱 하고 다시 올 거거든요. 그렇게 얼마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 냉동 보관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오면 냉동 보관에서 깨웠으니까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겠죠. 그게 얘네들 목표였어요. 얘네들이 여기 갔어. 그래서 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파도가 와서 막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몇 분 동안 여기서 머물러요. 그 시간 몇 분 동안.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냉동 창고에 들어있었잖아요. 이렇게 냉동 기계로 수면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깨어난 거죠. 그리고 문을 열어줘. 그래 봤는데 이 노란 사람이 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야, 씨, 너 일어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니네들이 안 왔잖아. 그래서 나가서 일어났어. 야, 이 왜 이제 왔어? 너 왜 이렇게 늙었니? 20몇 년이 지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네 몇 분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새끼 20년 동안 28년인가 그래요. 그만큼 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흰머리도 막 나 있고 막 이래요. 그런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인터스텔라를 볼 때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야 저거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호불호가 되게 큰 거죠. 문과생들은 보면 되게 재미없다고 얘기하고 이과생들이 보면 되게 재밌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블랙홀에 가까운 행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가요. 갔다 온 애의 시간은
천천히 가고 안간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이건 실제로 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증명이 됐어요. 됐지? 자, 오늘 한 내용은 뭐냐면요. 세 번째예요. 이게 길이의 수축입니다. 길이의 수축. 이것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는 학생들은 훨씬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여기다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게. 여기 칠판에 안 보이니까 니네들만 들어. 잘 봐.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을 해드립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지구가 있었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지구가 있었어. 여기에 목성이 있었어. 됐지? 지구에서 목성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1km.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 길이는 변하지 않죠? 됐어요? 지구에서 목성까지 됐는데 길이가 1km야. 그럼 누가 가서 재도 걔는 그냥 1km 맞지, 그지? 1km는 변함이 없는 값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 지구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자, 여기 지구에서 사람이 야, 목성까지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목성 변하지 않으니까 1km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니? 됐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자, 잘 봐. 지구에 있는 사람아,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거리는 얼마니? 그러면 1km지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니? 여기까지 되니? 해볼게요. 진짜 해볼게. 잘 보세요. 그러면 야, 우주선이 만약에 우주선이 너한테 있어. 그런데 이 우주선이 1초에 100m씩 간대. 됐니? 그렇다면 지구에서 목성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여기 잘 봐. 지구에 있는 사람한테 야, 거리 얼마니? 그러면 당연히 1km지. 됐니? 그럼 너한테 우주선을 줄 테니까 그 우주선을 타고 가봐. 1초에 100m씩 간대. 그럼 얘가 1000m짜리죠. 그럼 너는 목성에서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린다고? 그럼 야, 당연히 10초 걸리지 라고 얘기하겠죠. 됐어요?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든 거야. 한 번만 더 해볼 거니까. 거리는 1000m야. 우주선이 이런 애가 있어. 지구에서 목성까지 시간은 10초가 걸려요. 이 세트가 하나씩 다 들어맞는 거죠. 그죠? 되니? 자, 그럼 해볼게. 진짜로 우주선을 타고 온 애가 있어. 우주선에 있는 애야. 우주선에 탄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 우주선의 속력이 얼마라고? 1초에 100m씩 가는데 여기까지겠죠? 속력에 대한 내용은 상대성이 없어요. 됐어? 그럼 속력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되니? 그럼 시간은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지구에서 모네가 50년 걸렸으면 우주선을 탄 애는 5분밖에 안 걸린다 그랬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구에서 얘네들이 시간을 재고 있으면 야, 10초면 갔다 올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실제로 우주선 타고 있는 애가 슝 하고 가면 지구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가죠. 됐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나는 1초 만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해됐어? 얘가 50년이라면 얘는 5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얘가 10초면 얘는 1초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지. 여기까지 됐니?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우주선을 타고 있는 애야. 지구에서 목성까지는 거리가 얼마야? 나 100m/s로 11초 만에 왔으니까 이거 100m야. 이렇게 얘기한다. 됐어? 되게 어렵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게 상황이에요.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시 잘 봐. 숫자를 좀 바꿔볼까? 자, 이렇게 바꿔볼게. 되지? 자,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가 50km래요. 됐니? 됐어? 해볼게. 지구에 있는 사람한테, 니네들한테 물어볼 거야. 야, 지구야. 목성까지 거리 얼마라고? 50km야. 됐죠? 니네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 입장에 한번 해보세요. 50km야. 되니? 우주선을 줄 테니까 계산 한번 해볼래? 우주선의 속력은 1년 동안에 1km를 간다.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너 계산 한번 해볼래? 지구에서 목성까지 50km지. 1년에 1km씩 달려간다면 너는 목성에 몇 년 만에 도착하지? 50년.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50년 걸리지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런데 실제로 우주선에 타고 가면, 됐어? 굉장히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면 이 우주선의 속력은 1년에 1km로 변함이 없는 거죠. 우주선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간 것처럼 느낀다고? 5분 간 것처럼 느낀다고. 되니? 어때? 시간이 지연됐죠. 이 녀석의 시간이 느리게 간 거 맞지? 됐어? 그럼 계산할 수 있겠어? 1년에 1km를 가는데 5분 만에 갔다면 이 길이는 50km보다 긴 거야? 짧은 거야? 훨씬 짧은 거죠. 이해됐나요? 얘는 50km보다 훨씬 짧아요 라고 얘기한다. 괜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것도 결론은 되게 쉽습니다.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길이가 변하는 현상이에요.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리니까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됐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 사람이 있었어. 야, 손 들어. 그래서 손을 들게 해. 됐지? 그리고 이렇게 긴 자를 줘요. 자가 100m야. 됐지? 얘는 자를 들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철수한테 야, 너 몇 미터짜리 자 들고 있니? 그럼 100m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 당연한 거? 됐어? 그렇다면 1m/s로 만약에 달리면 몇 초 만에 통과할 수 있다고? 100초면 통과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100m인데 여기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우주선이 여기를 탁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됐나요? 우주선의 속력은 1m/s예요. 그럼 우주선에 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야, 너 몇 초 만에 통과했다고? 100초 걸리는 길이를 나 1초 만에 통과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로 측정된 거야? 1m인데요? 이해됐어요? 왜? 이 우주선은 1m/s짜리니까. 어때요? 시간이 변하니까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변하는 거와 길이 변하는 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속력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요. 괜히 움직이는 우주선의 속력은 변함이 없어. 등속 직선하니까
그 속도로 움직인다면 시간 지연이 일어나니까 길이도 짧아 보이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길이 수축 어렵습니다. 시간 지연이 이해가 되면 길이 수축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정지하고 있는 애가 있었어. 움직이는 애를 봤어. 움직이는 애가 정지한 애를 봤어. 누가 누굴 보든 길이는 짧아 보인다. 자, 일단 이렇게는 정리해 주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설명해 줄게.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는 누가 누굴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가거든요. 얘는 누가 누굴 보든 간에 길이는 짧아져요.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봐. 상황이 길이 수축은 두 가지여서 그래요. 첫 번째 한번 해볼게. 우주선이 있었어. 됐니? 우주선이 있었어. 여기에 지구가 있었고 여기에 목성이 있었어. 됐지? 달에 있는 사람이 있어. 자, 달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정지 상태죠. 됐지? 이해됐어? 이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됐니? 그럼 정지한 애가 야,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어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어때? 변하니 안 변하니?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변함이 없겠죠. 됐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정지한 애가 쳐다보면 야 100m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되지? 만약에 내가 10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린다고? 10초가 걸린다 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니? 여기까지? 그럼 움직이고 있는 애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 나 움직이고 있는데 속력은 10m/s야. 똑같다고. 됐니?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굉장히 빨리 도착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밑에 시간을 나 1초 만에 도착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됐니? 그럼 너 1초 만에 10m/s로 달려서 1초 만에 도착했다면 거리가 얼만데? 10m인데? 이해됐어요? 그러니 움직이는 애가 쳐다보면 길이는 짧아 보인다고요. 움직이는 애가 쳐다보면 길이는 짧아 보인다고. 되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 기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자가 10m야. 정지하고 있는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의 길이는 얼마니? 10m요. 됐죠? 됐지? 자, 속력이 얼마일 때? 1m/s일 때. 그럼 시간은 얼마 걸리니? 이 자를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리는데. 자, 여기까지 됐어요? 돼서? 진짜지? 요거는 지워볼게요. 진짜지? 그러면 여기 우주선을 타고 있던 애가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애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야, 자의 길이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10m는 아닌데 그거보다 짧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얘 속력은 1m/s인데 시간은 요거보다 짧게 얘기해야 되죠. 그지? 1초인데 그럼 길이는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길이는 1m짜리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속력이 변함 없으니까 시간이 변한다면 길이도 변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반대로도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봐. 우주선의 길이로 한번 물어볼까요? 됐니?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얘한테 물어볼게요. 얘한테 야, 네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는 얼마니? 됐나요? 100m짜리인데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우주선과 같이 움직이니까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되니? 그럼 얘가 이 밑에 있는 애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일 거예요?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 야, 우주선의 길이는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주선을 타고 있는 애는 야, 내가 우주선을 타고 있는데 우주선의 길이가 변하진 않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실의 길이가 변하진 않겠지. 그래서 우주선의 길이는 100m야 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되니? 그럼 둘 중에 누가 정지한 거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얘지만 이 상황은 얘가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그치? 우주선의 길이를 우주선에 있는 애한테 물어보면 요 녀석이 정지 상태인 거예요. 그럼 마치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에 있는 애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왜? 우주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주선에서 얘를 쳐다보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상대속도라고 합니다. 니네들도 할 수 있어. 지하철을 탔어. 반대편에도 지하철이 있어. 서로 반대로 가는 거지. 근데 가만히 있는데 막 움직여. 근데 알고 봤더니 저쪽 지하철이 이리로 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서로 쳐다보면 상대 속도의 개념 때문에 내가 정지하고 쟤가 움직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걔가 정지하고 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됐니? 자, 지구에서 정지한 애가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됐나요? 그래서 화살표가 중요해. 얘가 얘를 쳐다보면 얘가 정지 상태고요. 얘가 움직이는 상태죠. 이쪽 방향으로. 됐니? 그럼 반대로 쳐다보면 돼. 반대로 쳐다보면 우주선 안에 있는 애는 야, 나 정지하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해됐어? 그러니 길이 수축은 누가 누굴 봐도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주선에 있는 애가 쳐다봐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쳐다봐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됐니? 그럼 정지한 애가 움직이는 애를 쳐다보면 움직이는 애가 정지하는 애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인다고? 항상 움직이는 애는 길이가 짧아요라고 얘기한답니다. 움직이는 애는 길이가 짧아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한국말로 정리를 할 거니까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잘 봐. 앞에 한 명 학생이 있지. 여기 카메라 볼까요? 카메라 있죠? 나 있어.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내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정지해 있고 내가 움직인 거지. 그죠? 카메라가 움직이고 내가 정지하고 내가 움직였어요. 이해되니? 그럼 카메라의 입장에서는 나랑 똑같은 위치에 있었지, 그지? 근데 내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고
지가 이쪽으로 간 것처럼 보인다. 됐어요? 내가 봐도 정지하고 움직였고 카메라가 봐도 정지하고 움직였다.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길이 수축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누굴 쳐다봐도 짧아 보여요. 자, 써줄까? 요것도 정리. 우주선에 있는 애가 지구에 있는 애가. 자, 다시요.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면 이번에는 우주선이 움직이죠. 그치?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이 움직이지 않겠니? 됐어요? 그럼 이 움직이는 애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사실은 얘가 이렇게 쳐다보면 또 써볼까? 여기다가 지구는 정지하고 있고 쟤는 움직이고 있죠. 그럼 움직이는 애가 길이가 짧아졌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돼?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면 얘는 만약 우주선에 있는 애가 정지한 것처럼 느끼고 지구에 있는 애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되니? 됐어요? 이래도 이건 잘 볼 수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은 버스를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봐? 이렇게 쳐다보죠. 그지? 이렇게 쳐다보지. 그럼 버스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내가 정지하고 있다면 버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됐어요? 그럼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쳐다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죠? 버스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정지 상태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애가 뒤로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됐니? 그래서 버스에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 한 명이 정지면 다른 쪽은 움직이고 한 명이 정지면 다른 쪽은 움직입니다. 이때는 움직이는 애의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움직이는 애의 길이가 짧아요. 항상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 애의 길이가 짧아 보입니다. 자, 시험용 문장으로 정리는 다 했습니다. 예제 한번 들어볼까요? 저거요. 해볼게요. 진짜 한번 해볼게.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요. 지구에서 목성까지. 얘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달에 있는 애가 있었어. 그치? 얘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갈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갈 겁니다. 됐지? 자, 질문한다 그랬습니다. 질문. 지구에 있는 애한테 질문을 하면 얘 이름을 철수라고 합시다. 지구에 있으면 안 되지. 달에 있어야 되지. 달에 있는 철수야. 지구와 목성까지의 거리는 어떠니? 길이는 아까 한 것처럼 100m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길이는 변함이 없는 길이에요. 됐니? 됐어요? 자, 그럼 볼까요? 얘 속력은 1m/s인데 그럼 지구에서 목성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니? 걸린 시간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라고 대답한다고? 100초가 걸릴걸? 됐나요? 그럼 우주선에 타고 있는 영희는 속력이 얼마짜리라고? 1m/s짜리인데 자, 속력 변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요 두 개의 답을 다르게 한다고요. 시간이 얼마 걸렸니? 1초 걸렸는데 길이는 얼마라고? 1m인데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서로 물어본다 그래서 한국말 보세요. 지구, 달에 있는 애가 우주선에 있는 애를 쳐다보면 정지한 애가 움직이는 애를 쳐다보면 움직이는 네 시계야 느리게 갔네 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게 얘기죠. 정지한 애가 움직이는 애를 쳐다보면 야 움직이는 네 시계가 느리게 간 거야 라고 얘기한다. 됐니? 부동을 치면 어떻게 쳐? 쳐지죠. 됐어요? 그렇다면 얘는 길이가 몇 미터짜리라고? 1m인데 길이가 짧아진 것처럼 보인다. 됐니? 이렇게 쳐다보면 부동을 어떻게 치는 거라고? 이렇게 치는 거야. 됐니?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우주선이 있었어. 좀 길다란 우주선을 그리니까. 됐죠? 우주선에 사람이 타고 있어. 영희가. 바깥쪽에 철수가. 그렇죠? 우주선이 움직이겠죠. 되셨나요? 물어볼게요. 요것도 한번 볼까? 철수가 이렇게 지구에 있대.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쵸? 여기까지 왔죠? 잘 보세요. 이번에는 영희한테 물어볼 거예요. 영희야, 너 우주선을 타고 있잖니? 영희야, 너 우주선의 길이가 얼마니? 그러면 우주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00m야. 됐지? 이해됐어요? 그럼 지구에 있는 철수한테 물어보면 철수는 우주선의 길이를 얼마라고 얘기한다고? 10m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철수가 영희의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이 되게 짧아 보여요. 그래서 철수가 영희를 쳐다보면 영희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도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인다. 됐어요?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여요. 철수가 영희를 쳐다보면. 그럼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 영희가 철수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인다고? 영희가 철수를 쳐다보면 지구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수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납작해진 것처럼. 그래서 이 길이가 짧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 야, 너 짧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길이 수축에 대한
시험용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상대성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짧아 보입니다. 그거 대신이야. 그래서 내가 뒤지게 빨리 달리면 짧아 보여요. 그죠? 짧아 보여요. 그래서 우주선이 미치도록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면 지구와 목성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니까. 그리고 정지를 하면 원래 시간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이 비어지는 게 아니죠. 빨리 달리는 우주선이 좀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발이 안 되니까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우주선도 이걸 못해서 인간이 이걸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차라리 웜홀이 생겼다고 하는 게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웜홀을 타고 다른 동네로 가는 거죠. 그래요?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 그 남자 아저씨가 블랙홀에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블랙홀에 빠졌다가 나올 수 없어요. 빛도 못 나옵니다. 블랙홀에 빠져. 그리고 막 가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나와. 그리고 구출돼요. 그래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데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지구처럼. 거기에 가니까 한 늙은 아줌마가 이렇게 그 침대에 누워서 막 이러죠. 그 늙은 할머니가 누구야? 딸이죠. 얘가 막 여행하고 왔는데 딸은 되게 늙어 있는 거죠. 그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과 허구를 막 짬뽕해 놓은 영화죠. 하지만 그 블랙홀에 대한 개념은 영화를 꼭 보세요. 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거기 나오는 블랙홀의 모양은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죠. 상상도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블랙홀 볼 수 있어요? 블랙홀 볼 수 있어? 블랙홀 무슨 색? 검정색. 우주 무슨 색? 검정색. 그럼 검정색 바탕에 검정색 점을 찍어 놓으면 찾을 수 있니? 못 찾아요. 블랙홀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검정색 바탕에 검정색 점이 있으면 안 보이죠? 그런데 이 검정색 뒤에 있는 별이 내 눈에 검정색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별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무언가가 막고 있는데 여기 사람은 절대 이 별을 볼 수 없죠. 근데 별이 빛이 이렇게 돌아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 별과 나 사이에 무언가는 있다는 얘기지. 이게 블랙홀이죠. 검정색입니다. 블랙홀은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럼 나오는 데 있어 없어? 블랙홀은 다 빨아들여요. 그럼 반대로 나오는 데는 있어야 되지 않니? 있어 없어?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블랙홀이거든요. 빛도 들어가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빛이 와야 밝게 보이는데 다 들어가. 그럼 그 반대쪽으로 다 나올 수 있지. 그치? 다 나오면 무슨 색으로 보여?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블랙홀의 반대는 화이트홀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화이트홀 있어 없어? 니네 생각을 해봐라. 검정 바탕에 검은색을 찾기가 쉽냐? 검정 바탕에 하얀 점을 찾기가 쉽냐? 하얀색을 찾기가 쉽겠죠? 근데 인간은 화이트홀은 못 찾고 블랙홀은 졸라 많이 찾고 있어요. 그 화이트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없을 수 있죠. 그치? 그럼 다른 우주로 통하는 화이트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반대로 저쪽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면 우리 우주로 화이트홀로 나와야 되죠. 화이트홀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는 블랙홀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블랙홀의 힘이 약해지면 이 구덩이가 점점 펴져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게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빠져나올 때 하나씩 결합해서 다시 쿼크를 만들고 원자를 만들고 우주의 빅뱅이 아주 작게 요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이 항상 있어요. 우리 은하 중심에도 블랙홀이 항상 있습니다. 주변에도 조금조금한 게 있지만 가운데 큰 게 있거든요. 무슨 뜻? 다 빨아먹고 다시 내놓고 다 빨아먹고 다시 내놓고 이거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걸 반복하는 중이죠. 아직 과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실제로 증명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요걸 끊어가기가 좀 그래서 이왕 배운 김에 하나만 간단하게 해봅시다. 잘 봐! 실제예요. 실제. 이건 실제 상황. 여태까지 배운 건 니네 그냥 이론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아 그래? 진짜?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뮤온이에요. 뮤온. 굉장히 중요합니다. 뮤온. 다시 뮤온 잘 보세요. 뮤온이라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예요. 우주에 우리를 만드는 기본 입자가 뮤온입니다. 전자와 같은 급이에요. 쿼크 6종이 있고 렙톤 6종이 있는데 그 렙톤 경입자 중에 전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뮤온, 타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뮤온은 인간이 상상하기로는 있을 수는 있지만 발견된 적은 없어. 왜? 뮤온은 우주에서 생기거든요. 잘 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지구가 있었어. 인간이 과학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보세요. 지구에 사람이 있었지. 여기 우주에서 뮤온 입자가 딱 생긴 거야. 되니? 이렇게 생긴 애가 빛의 속도로 달려와요. 지구로. 그럼 지구에 있는 애가 뮤온 입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아 여기 도착했어. 여기 뮤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뮤온은 졸라 빠르긴 하지만 수명이 너무 짧아. 10의 마이너스 34승초 만에 없어져요. 그럼 생기자마자 1초도 되기 전에 없어지는 거예요. 되니? 뿅 하고 생기면 없어져요. 만들어지면 없어져. 생겨나면 없어져. 그러니 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니까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수명이 너무 짧아. 그렇다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지구에서 뮤온을 발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됐니? 그런데 젤리 수영장을 푸딩 먹어서 찰랑찰랑하죠. 그런 수영장을 졸라 크게 홈플러스만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매일매일 기다려. 그 젤리통 안에 중성 미자가 꽂혀서 멈출 때까지. 그럼 수영장을 크게 만들면 훨씬 더 발견 확률이 높겠지. 졸라 크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야. 매일. 그러다가 실제로 수영장 풀에 꽂힌 중성미자를 발견해냅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수명이 너무 짧아서 지구에 도달할 수 없어. 뮤온. 되니 그 중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발견이 됐어. 지구에서 뮤온은 발견이 됩니다. 되니 이유가 뭐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밖에 없어요. 상대성 이론밖에 없어.
그러니 상대성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뮤온이 있었어. 되니? 수명이 예를 들어서 1초야. 됐죠? 이 녀석의 수명은 1초예요. 다시요. 지구에서 뮤온의 수명을 재면 수명은 얼마라고? 1초요. 되니? 1초 만에 사라져야 돼. 여기까지 돼서 야, 수명은 1초인데 지구에서 뮤온의 수명을 재면 뮤온의 수명은 1초야. 1초 만에 사라져야 된다. 되니? 그런데 수명이 1초인데 1m/s로 뮤온이 온다면 1m밖에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 뮤온은 이렇게 오다가 1m가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에서는 발견이 되면 안 돼. 발견될 수 없어. 왜? 뮤온과 지구 사이의 길이는 1m보다 크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런데 뮤온은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정지한 애가 움직이는 애를 쳐다보면 움직이는 애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됐어? 뮤온아, 너 지구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니? 라고 물어보면 이 뮤온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고요.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느리게 간다고. 그러면 뮤온의 시간은 1초였는데 얘가 얘를 딱 쳐다보면 시간이 졸라 천천히 가겠죠. 움직이는 애의 시간은 천천히 가니까. 됐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 얘는 1초 만에 죽어야 되는데 그 1초가 뒤지게 긴 거예요. 됐어? 그래서 1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다시요. 지구에서 뮤온을 보면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원래 뮤온의 수명은 1초인데 이 녀석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그래서 그 수명이 더 길어진 것처럼 보인다. 지구에서의 1초는 요만큼이지만 뮤온한테의 1초는 이만큼이라고 해요. 그러니 뮤온의 수명이 되게 길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오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되게 어렵지. 왜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 거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뮤온이 지구에서 발견되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 야, 그럼 뮤온아, 너 어떻게 지구까지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뮤온은 달리고 있죠. 달리고 있는 애가 정지한 애를 쳐다보면 길이가 짧아 보인다고. 됐어? 달리고 있는 애가 지구를 쳐다보면 뮤온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길이가 수축한 것처럼 보인다고. 됐어? 그래서 뮤온은 야, 지구까지 그냥 1m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뮤온의 입장에서는 지구까지의 거리가 매우 짧은 것처럼 느낀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 뮤온은 수명이 짧아도 여기까지 그냥 온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길이가 이만큼이지 뮤온 입장에서는 길이가 항상 이만큼이라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결정적인 현상입니다. 지구에서 뮤온을 보면, 자,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뮤온의 수명이 길어진 것처럼 보인다. 뮤온의 시간이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얘 수명이 원래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그게 길어진 것처럼 보여서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뮤온 있고 지구에 사람이 있었어. 그럼 뮤온한테 물어보는 거야. 뮤온의 입장에서 물어보면, 야, 너 어떻게 지구까지 왔니? 그럼 뮤온의 입장에서는 지구? 되게 가깝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가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뮤온 입장에서는 요만큼만 그냥 온 거예요. 뮤온의 입장에서는 지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맞아? 둘 다 맞아. 왜? 상대성이니까. 이 결론이 상대성이거든요. 지구 입장에서는 뮤온의 수명이 길어진 것처럼 보여서 천천히 온 거야. 그리고 사라진 거야. 뮤온의 입장에서는 야, 지구 졸라 가깝던데? 왜?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이렇게 느껴진다. 이게 뮤온에 대한 내용. 이 뮤온이 지구에서 발견되는 건 여태까지 니네들이 배운 모든 물리법칙을 통틀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걸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밖에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뮤온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성 이론. 자, 마지막에 77페이지 맨 아래 문제 한번 볼까요? 정지해 있는 철수에 대해 영희가 민수가 탄 우주선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 요런 단어 밑줄 드세요. 철수가 정지. 그럼 정지가 철수. 영희도 움직이고 민수도 움직인답니다. 영희는 민수를 향해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대. 뒤에 있는 영희가 민수한테 레이저를 쏜 거죠. 레이저가 빛이에요. 철수가 측정한 민수의 속력은 0.9C. C는 빛의 속력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가 볼 때, 누가 볼 때가 중요한 거예요. 민수가 볼 때 영희는 자신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대요. 됐지? 그럼 영희가 빠른 거야? 민수가 빠른 거야? 영희가 빠른 거죠. 영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두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같고 우주선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와 민수의 우주선의 길이는 L1, L2. 되니? 자, 그러면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길이는 둘 다 짧아 보여요. 아래쪽에 철수가 영희를 봐도 영희의 우주선은 짧아 보이고요. 아래쪽에 철수가 민수를 봐도 우주선의 길이는 짧아 보여요. 둘 다 우주선은 짧아 보입니다. 언제 더 짧아 보이겠니? 빠를수록 짧아 보여요. 됐나요? 빠를수록 더 짧아 보입니다. 예. 빨리 움직일수록 길이는 더 많이 수축해요. 그럼 질문. 철수가 영희의 우주선과 민수의 우주선을 동시에 쳐다보면 누가 더 우주선이 더 짧아진 것처럼 보인다고? 빠른 애가. 됐어요? 그럼 이 문제는 누가 빠른 거야? 영희가 빠른 거죠. 그래서 영희의 우주선이 더 짧아 보입니다. 그게 6번이죠.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와 민수의 우주선의 길이는 실제 길이보다 짧아 보이는데 누가 더 짧아 보인다고? 빠른 애가. 됐나요? 빠를수록 짧아 보여요. L1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L1, L2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치셔야 되죠. 같지 않아요? 6번은 X. 되니?
자, 민수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민수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우주선에서 움직이는 애가 지구를 보면 시간은 누가 빠르게 간다고? 자, 여기서 시험 문제의 결정타예요. 니네들이 흔히 이해하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은 느리게 가. 시간은 느리게 가거든. 근데 얘가 쳐다보면 5분 50년 빠르게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니네 이거 필기해놨지? 반드시 여기다 X를 치시고요. 느리게라고 꼭 써주세요. 됐어? 니네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5분 썼어. 여기 50년 썼어. 야, 우선 타보면 5분 걸린다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물어보면 50년, 얘는 5분. 야, 느리게 왔네. 그럼 얘한테 물어보면 니 시기가 빠르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됐어요? 절대 안 돼. 얘 우주선 타고 갔다 왔지? 그럼 우주선에 있는 애가 지구에 있는 애를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 내가 정지하고 네가 간 것처럼 보인다고. 이해됐어요? 내가 정지하고 네가 간 것처럼 보인다고.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에 사람 서 있고요. 우주선이 갔다 온 거지, 그지? 됐어? 그럼 지구에 있는 애는 정지, 우주선에 있는 애는 움직. 맞아요? 진짜? 아니지. 여기에 얘가 쳐다보면, 얘를 쳐다보면 이 지구에 있는 애가 이렇게 갔다 되돌아온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우주선이 갔다 왔다고 우린 단정하고 있잖아요. 왜? 우린 지구에 있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있다면 지구가 갔다 되돌아오는 거 아니냐고. 이해되니? 이게 다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한 명만 정지하고 한 명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누가 누굴 보고 누가 누굴 보느냐에 따라서 정지와 움직이는 건 다른 거야. 지구가 정지해 있고 움직인다면 반대로 얘가 움직이고 얘가 지구가 우주선이 정지하고 지구가 움직일 수도 있죠.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민수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민수가 측정할 때 민수 우주선 안에 있지. 우주선 안에 있어요. 그럼 철수의 시간은 우주선 안에 있으니까 나 움직인 거야? 철수가 정지한 거야? 이렇게 놓고 풀면 틀린다고. 우주선 안에 민수가 보면 철수가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됐어요? 민수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거기에. 절대로 빠르게 간다라는 단어를 정답으로 써오시면 안 돼요. 서로 보면 언제나 느리게 갑니다. 5번은 그래서 X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철수가 측정할 때, 자, 철수 밑줄 긋고 써볼까요? 정지. 영희의 시간은, 철수의 시간은 다 느리게 가겠죠? 누가 더 느려? 속력이 빠를수록 더 느려요. 속력이 빠를수록 더 느려. 그럼 영희가 빠르다 그랬죠? 영희가 더 느려. 동그라미. 철수가 볼 때, 철수 정지. 영희가 탄 우주선의 속력은 0.9c보다 빠르다 그랬죠? 동그라미. 민수가 볼 때, 민수 정지. 보는 데는 항상 정지. 선생님이 우주선 타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수는 지금 정지. 됐나요? 민수가 볼 때 라는 단어가 있으면 민수에다 정지. 그럼 민수가 철수를 보면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철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됐어? 철수는 정지에 있다. X. 됐나요? 시험 문제를 풀 때 누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4번. 철수가 측정할 때. 그럼 철수 정지. 5번. 민수가 측정할 때. 그럼 민수를 정지. 이해됐어? 민수를 정지시키면 철수가 움직이는 거지.
6번 철수가 측정하는 철수 정지. 이해됐어요? 누가 정지하고 누가 움직이는지를 판별해야 서로의 상대성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됐니?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됐어요? 잠깐 끊어갈게요. 칠판 지울게요.